조용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때.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은 네가 매일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일 수도 있고,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일 수도 있으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순환일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일지 모른다. 타인의 시선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네 영혼은 안다. 그 미묘한 불편함과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네가 그려온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너로부터 온 신호다. 그 너는 목적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탁월한 에너지를 유지하며 가장 높은 주파수에 맞춘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 그 모습은 환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제다. 오늘 우리가 풀어낼 것은 상상이나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자장 안에서 모든 가능성은 이미 잠재 형태로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이미 너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는 단순히 아원자 입자들의 세계에서만 발견되는 기묘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과 시간선, 정체성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얽히는 방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네가 현재의 자신과 원하는 삶 사이에서 느끼는 간극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 그 다리가 아픈 이유는 한쪽 발은 여전히 예전의 주파수에, 다른 한쪽 발은 이미 변화된 주파수로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히 끌어당긴다는 개념이 아니다. 이미 다가오고 있는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다. 두려움과 결핍, 의심의 진동으로는 그 현실을 알아볼 수 없다. 지금 네가 유지하고 있는 감정 패턴을 넘어설 때만이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과 마주할 수 있다. 양자 얽힘의 과학적 정의는 간단하다. 한번 연결된 두 입자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각 변한다. 신호도 지연도 없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 만약 이 법칙이 내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너와 네가 얽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선택, 에너지가 그 미래의 진동을 바꾸거나 조율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배우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묻는다. 원하고, 그려보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 이상이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연결되어 있던 주파수에 재접속하는 것이다. 그 시간선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네가 그와 완벽히 공명하는 순간을. 그래서 힘든 것이다. 마음속 한 부분은 도약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또 다른 부분은 여전히 생존, 논리, 안전의 진동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적 전환은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명에서 시작된다. 네가 느끼는 그 갈망은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이 현재 너와 맞추려고 하는 압력일 수 있다. 만약 그 현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네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안테나처럼 자신을 조율하는 것, 두려움의 신호를 멈추고 믿음에서 오는 주파수를 송출하는 것.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전송이며 지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네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다. 너는 본래 양자적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과 얽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갈망하는 삶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공간은 공허하지 않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가 조율될 때 모든 것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우주가 너를 드디어 들은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로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현실을 선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의 발견은 그 환상을 무너뜨렸다. 그 중심에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현상 중 하나, 양자 얽힘이 있다. 두 입자가 얽히면
그 상태는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 하나에 일어난 변화가 즉시 다른 하나에 반영된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격 유령 작용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묘함이 아니라 혁명적인 진실이다. 이것이 너에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너는 결코 장창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이미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버전에 너와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 수준에서의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의식이 지역적이지 않다면, 즉, 내 인식이 양자장에 속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모든 버전에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네가 원하는 삶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장 안에 암호처럼 잠들어 있다. 다만 네 주파수가 그것과 공명할 때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보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깊은 보이지 않는 연결을 공유한다고 가정하자. 그들은 같은 순간에 서로를 떠올리고 비슷한 꿈을 꾸며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변화한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얽힘의 작동 방식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지금의 너와 이미 도약하고 치유되었으며 풍요와 명확성 속에 사는 너의 또 다른 버전을 상상해보라. 둘이 얽혀 있다면 너의 에너지 변화는 즉시 그 시간선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그 버전의 변화도 너에게 반향을 준다. 양자장은 질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확률의 바다이며 논리가 아니라 존재 상태에 반응한다. 불안과 두려움, 의심 속에 있다면 그와 일치하는 현실과 얽힌다. 반대로 명확하고 고양된 상태에 있다면 그 진동과 맞는 현실과 얽힌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주파수를 맞추면 된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한다.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상태에 반응한다.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결합할 때 장은 응답한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네가 원하는 삶은 이미 방송되고 있는 주파수다. 다른 파장에 있다면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내면 세계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조율하면 신호를 쫓을 필요가 없다. 네가 곧 수신기가 된다. 얽힘은 수동적이지 않다.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네가 그 연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 반복하는 생각, 빠져드는 감정, 선택하는 정체성의 모든 순간이 신호를 보낸다. 네가 바로 송신기이며 장은 늘 듣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을 기술처럼 여긴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주얼 보드를 채우고 일지를 쓰면서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양자 세계는 기술이 아니라 정열로 작동한다. 말이 아무리 멋져도 그 이면의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면의 상태가 진정으로 정렬되면 장은 거울처럼 그것을 반사한다. 그래서 얽힘은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이 영적인 원리다. 너의 이상적인 삶은 결코 너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운이나 타이밍 혹은 외부의 특별한 행동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려야 하는 건 오직 공명이다. 지금 여기에서 네가 원하는 버전과 진동이 맞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네가 서 있는 위치와 가고자 하는 위치 사이의 간극은 이미 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얽혀 있다면 왜 원하는 삶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 대답은 불편하면서도 해방감을 준다. 그 이유는 아직 네가 그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얽힘은 양자 법칙이라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진동의 문제이지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은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필드와 일치하는 것을 준다. 그리고 그 필드는 단지 말이나 표면적인 바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감정과 진동으로 형성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주파수를 매일 리허설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감정, 좌절, 불안, 결핍을 다시 느낀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그 상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와 일치하는 시간선과 다시 얽힌다. 양자장은 중립적이다. 벌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단지 반사할 뿐이다. 네가 두려움 속에 있다면 두려움을 확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결핍의 감정이라면 부족함을 강화하는 경험을 준다. 이건 벌이 아니라 피드백이다. 우주는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이 의식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 트라우마, 사회적 조건화가 만든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투사한다.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은 강력한 끌림을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유형의 관계, 같은 재정 문제, 같은 자존감의 싸움을 반복한다. 변화를 원하지만 진동 정체성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낮은 패턴을 붙잡고 있으면서 높은 주파수에 맞출 수는 없다. 오래된 시간선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간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과 선택, 자기 대화가 모두 과거의 주파수를 지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현실은 들어올 틈이 없다. 과거의 진동과 호환 불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감정에 대한 중독을 끊고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감정적 기준선이 너의 현실 창조에서 가장 강력한 힘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건 비전보드나 평화로운 순간의 명상 실력보다 중요하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원하는 진동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두려움이나 의심, 피로가 몰려올 때다. 그 순간에도 원하는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주는 네 말이 아니라 내 필드에 반응한다. 그리고 필드는 의도가 아니라 체현에서 형성된다. 그러니 원하는 삶과 공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여전히 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믿는 버전에 너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정체성이 신호를 보내고 장은 단지 그것을 반영한다. 결핍의 정체성으로 풍요를 요청해도 장은 그 진동과 맞는 현실만 보여준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메커니즘을 알아차리는 순간 힘은 다시 내 손에 돌아온다. 쫓는 것을 멈추고 재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다. 요청하는 대신 정렬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은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변했기 때문이다. 네가 이미 찾고 있던 버전의 주파수에 맞출 때 외부 세계는 재조정된다. 그것이 양자 법칙이다.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높은 일관성이 필요하다. 더 많이 현재에 머물고 원하는 현실과 감정적으로 더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어떤 감정 패턴을 연습하며 원치 않는 현실과 얽히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장에 계속 방송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는가? 틀려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선택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놓는 순간 공간이 생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양자장에서 오래 기다리던 버전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신호들이 나타나고 우연히 늘어나며 길이 열린다. 길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주파수로 조율되었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거기에 갈까가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그것과 맞출 수 있을까? 이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끌어당김은 더 많이 노력하거나 외부로부터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정렬을 만드는 것이다. 필드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내적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꿈꾸는 삶은 네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호환 가능한 존재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 시작은 정체성이다. 매일 아침 세상이 너를 그 속도로 끌어들이기 전에 멈추고 물어라. 오늘 나는 누구와 얽혀 있는가? 두려움과 반복에 묶인 버전인가? 아니면 이미 자유와 정열 속에 사는 버전인가? 그 버전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파수다. 그 버전을 먼저 형상화해야 한다.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라 감각과 질감이 있는 실체로 느껴야 한다. 그 버전의 나는 아침에 어떤 감정을 느끼며 눈을 뜨는가? 돈, 사랑, 시간, 가능성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주저없이 내리는가?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말고 그 존재를 피부로 느껴라. 그 다음은 체현이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행동이 그 버전과 맞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드에 내 일관성을 방송하기 위해서다. 공간을 청소할 때도 그것을 미래의 나의 환경처럼 다루어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 버전의 내가 말할 법한 확신과 차분함, 우아함으로 임하라. 과거를 닮은 제안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미래를 닮은 기회에는 예라고 말하라. 그 모든 작은 선택이 신호가 되어 너는 무언가 외부를 끌어오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그것을 안정시키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감정 부호화 단계가 온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네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선 위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그린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감사, 확신,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만들어내라. 현실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이미 실제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동기화하기 위해서다. 신경과학은 말한다. 명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결합하면 뇌와 몸은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경가소성과 양자동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이다. 충분히 오래 꾸준히 반복하면 과거의 정체성이 가진 중력이 점점 약해진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대화, 패턴, 에너지가 더 이상 나와 맞지 않게 된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진동 해방이다. 이제 신호를 방해하던 나의 옛 버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던 새로운 버전과 동기화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기법이나 요령이 아니라 기억의식의 의식적인 반복이다. 아침에는 오늘 나는 누구와 얽혀 있는가를 묻고 오후에는 어떤 작은 행동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가를 점검하며 밤에는 나는 어떤 주파수와 함께 잠드는가, 수축인가 아니면 일관성인가를 바라본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신호는 강화되고 필드는 결국 그 신호를 반사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 물리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는 것이다. 몸속 깊은 곳에서 이 진실이 울린다면 이미 네가 기다리던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댓글로 나는 동기화되었다. I am synced 라고 남겨라.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장에 보내는 선언이자 미래에 내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잠재의식에 새기는 새로운 신호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명상도 하고 시각화도 하고 일기도 쓰는데 왜 현실이 변하지 않지? 문제는 장이 항상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하루 10분간 강렬하게 집중하더라도 나머지 하루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필드는 어떤 신호에 맞출까? 가장 강하게 반복된 주파수에 맞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높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패턴이다. 사람들은 큰 징표를 기다리느라 작은 신호를 놓친다. 오늘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말라는 직감,
지나친 성과 대신 휴식을 권하는 속삭임, 넌 이미 충분하다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필드의 응답이다. 그러나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면 기회는 스쳐 지나간다. 원하는 삶은 한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내적 허락이 쌓이며 결정체가 된다. 더 진실하게 말한 순간, 억지 대신 받아들인 순간, 익숙하지만 맞지 않는 것을 떠난 순간, 이런 선택들이 양자 레버가 되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필드는 노력보다 일관성에 반응한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미묘한 조율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깨닫게 된다. 필드는 멀리 있지 않다. 즉각적이며 살아있고 반응한다. 그리고 지금의 네가 누구인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아직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동기화된 상태에서 행동하라. 마음은 증거를 원하지만 너는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받은 버전의 감정 서명을 유지하라. 충분히 오래 지속하면 현실은 구부러진다. 조작해서가 아니라 공명했기 때문에. 양자장은 크고 요란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안정된 신호에 반응한다. 한 번의 명상에서 느낀 고향감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든 일관성이 현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다. 화려한 비전 보드의 흥분이 아니라 매일의 존재 방식 속에 깃든 진동의 정직성이 시간선을 끌어온다. 이것이 현실을 붕괴시키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진짜 힘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가 주장하는 버전에 맞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미묘한 신호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확증만을 요구하는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을 송출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동기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주파수를 맞추려 애쓰고 있는가? 더 노력할 필요는 없다. 더 깊이 조율해야 한다. 에너지와 행동, 주의를 이미 자유로운 버전에 나와 맞추는 순간 필드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 즉시 반응하고 반사하고 증폭한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든 변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고요한 시기가 있다. 너무 깊어서 공허처럼 느껴지는 정적. 하지만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것이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진동적 침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옛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양자장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순간이다. 쫓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 의심, 절박함의 주파수를 멈추는 순간 신호는 맑아진다. 맑은 신호는 현실을 붕괴시킨다. 양자물리학에는 탈코히런스, 데코헤런스라는 개념이 있다. 잠재 상태가 관측 가능한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정성과 존재감에서 비롯된다. 내면 세계에서의 안정성은 소음이 사라질 때 태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소리가 아니라 의심의 잡음, 과도한 생각의 정적, 언제와 어떻게를 알아야 한다는 강박의 간섭이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초월하라. 그러면 너는 장 속에서 강력한 존재가 된다. 그것은 통제의 힘이 아니라 공명의 힘이다. 그 순간 너는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버전의 튜닝 포크가 된다. 결핍에서 말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요청하지 않으며 변해야 한다는 진동 대신 이미 존재한다는 진동을 보낸다. 그리고 현실은 네가 소리치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올바른 주파수를 속삭였기 때문에 휘어진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의 역설이다. 덜 노력할수록 더 많이 반응한다. 더 많이 존재할수록 더 빨리 반영한다. 네가 무언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과 맞추는 것이다. 원하는 삶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만들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한 번에 한 진동씩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그 버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평화와 사랑, 확장의 상태에 열려 있는 것이다. 그 버전은 멀리 있지 않다. 너와 얽혀 있고 바라보고 있으며 조용히 방송을 이어간다. 단지 내 신호가 그것과 맞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기다림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 침묵을 충분히 신뢰할 때 들리고 느껴지고 결국 되어버리는 기다림이다. 그러니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여라. 이 변화는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는다. 내 혼자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선택 속에서 온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지만 네가 알 수 있는 결정 속에서 온다. 나는 준비됐다. 나는 명확하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벗어난 진동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이 글이 너를 그 명확성으로 다시 데려왔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증거도 허락도 필요 없다. 장은 듣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그것을 신뢰하는 것뿐이다. 이 진동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단순히 더 많은 영상을 본다는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이 닻을 내린다는 마음으로 구독하라. 여기서는 시간선을 쫓지 않는다. 우리가 곧 그 시간선이 된다. 그리고 되는 사람만이 그것을 붕괴시킨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신호를 바꾸는 것이다. 신호가 변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네가 보내는 신호를 바꿔야 한다. 이 신호는 단순한 말이나 표정이 아니라 네가 하루 종일 발산하는 에너지의 패턴이다. 그리고 이 패턴은 감정과 생각, 무의식적인 믿음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양자장은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지금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가에 반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원하는 것을 쉽게 실현한다. 그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공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 패턴을 연습하며 어떤 현실과 얽히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여전히 방송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현실과 맞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믿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버리는 게 아니다. 단지 더 이상 내가 선택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놓는 순간 내 안에 공간이 생긴다. 그 빈자리로 양자장에서 나를 기다리던 버전이 들어온다. 그 버전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내가 마침내 맞는 주파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 생기며 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어떻게 거기에 갈까? 라는 질문은 사라진다. 대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그것과 맞출 수 있을까? 가 남는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실현은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더 정교한 기법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필드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내적 정렬을 만드는 것이다. 꿈꾸는 삶은 내가 더 많은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나와 진동적으로 호환 가능한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아침이 되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누구와 얽혀 있는가? 두려움과 반복에 묶인 버전인가? 아니면 이미 자유와 정열 속에 사는 버전인가? 그 버전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주파수다. 그것을 단지 머릿속 이미지로만 그리지 말고 촉감과 감정, 호흡과 표정까지 그 버전의 너를 살아내라. 그 다음은 행동이다. 하루 동안의 모든 작은 선택이 그 버전과 맞도록 한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정리할 때는 마치 그 버전의 환경인 것처럼 다루고, 대화할 때는 그 버전의 언어와 에너지를 사용하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선택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미래를 닮은 기회에는 예라고 답하라. 그 모든 것이 필드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필드는 결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제 감정 부호화의 순간이 온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순히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선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느껴야 한다. 그 버전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의 온기, 하루를 시작할 때의 확신, 사랑과 가능성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피부로 체험하라.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라. 감사, 확신, 기쁨. 이 고양된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내 신호를 바꾸는 진동의 서명이다. 아직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이미 실제하고 있음을 알고 지금 그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다.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한다. 명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결합하면 뇌와 몸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이며 동시에 양자 동조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충분히 오래, 꾸준히 반복하면 과거의 정체성이 가진 끌림은 약해지고 예전에는 익숙했던 대화, 습관, 환경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진동적 해방이다. 네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주파수와 결별하고 처음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던 새로운 버전과 완전히 일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 리투알이다. 아침에는 오늘 나는 누구와 얽혀 있는가를 묻고, 오후에는 어떤 작은 행동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가를 점검하며, 밤에는 나는 어떤 주파수와 함께 잠드는가, 수축인가 아니면 일관성인가를 바라본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매일 이 질문과 행동을 반복할수록 신호는 더욱 명확해지고 필드는 그 신호를 반드시 반사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 물리학의 작동 원리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단순히 알아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체화하라. 만약 이 순간 네 몸 어딘가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속이 한층 고요해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댓글에 나는 동기화되었다, I am synced 라고 남기는 것도 하나의 선언이 된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장에 보내는 신호이며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잠재의식에 심는 새로운 진동의 씨앗이다.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명상도 하고 시각화도 하고 일기도 쓰는데 왜 현실이 변하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필드는 항상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의심, 두려움, 결핍 속에서 보낸다면 필드는 그 주파수에 맞춘다. 양자장은 순간적인 고조보다 지속되는 패턴에 반응한다. 아침 10분의 강렬한 확신보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미묘한 불신이 더 큰 힘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징표를 기다리느라 작은 신호를 놓친다. 오늘은 가지 말라는 직감, 지나친 노력 대신 쉬라는 마음, 넌 이미 충분하다는 내면의 속삭임. 이것이 필드의 응답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만 찾느라 무시해버린다. 꿈꾸는 삶은 한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내적 허락이 쌓여 현실이 된다. 더 진실하게 말한 순간, 억지 대신 받아들인 순간, 익숙하지만 맞지 않는 것을 떠난 순간, 이 모든 것이 양자 레버가 되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필드는 노력보다 진동의 일관성에 반응한다.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렬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때 깨닫게 된다. 필드는 멀리 있지 않다. 즉각적이며 살아있고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네가 공명된 상태에서 행동하는 순간 현실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다. 마음은 증거를 원하지만 이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신뢰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버전의 나처럼 행동하고 그 감정 서명을 유지하라. 이것을 충분히 오래 지속하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에 맞춰 구부러진다. 그것은 억지로 조작한 결과가 아니라 완벽하게 공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양자장은 소란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안정적인 신호에 반응한다. 한 번의 명상에서 얻은 고향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든 일관성이 새로운 시간선을 무너뜨리고 만든다. 비전보드의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매 순간의 존재 방식 속에 깃든 정직한 진동이 가능성을 수렴시킨다. 그러니 묻자. 나는 내가 말하는 버전의 나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미묘한 신호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큰 징표만 요구하는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그것을 조율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네가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든다. 더 노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깊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와 행동, 그리고 주의를 이미 자유로운 버전의 나와 맞추는 순간 필드는 지체 없이 반응한다. 그 즉시 반사하고 증폭하며 그 현실을 너에게 가져온다. 모든 변화에는 고요한 구간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침묵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진동적 준비 상태다. 오래된 것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것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그 사이 공간에서 양자장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은 옛 패턴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고 신뢰할 수 있다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 두려움, 의심, 절박함의 주파수를 멈추는 순간 신호는 맑아진다. 맑은 신호는 현실을 빠르게 붕괴시킨다. 양자물리학에서 탈코히런스, 데코헤런스는 잠재 가능성이 물리적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것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존재감에서 발생한다. 내면 세계의 안정성은 소음이 사라질 때 나타난다. 이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심의 잡음, 과도한 생각, 그리고 언제와 어떻게를 집착하는 마음의 간섭이다.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위로 올라서라. 그러면 너는 통제가 아니라 공명의 힘으로 장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 순간 너는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버전의 튜닝 포크가 된다. 결핍에서 말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요청하지 않으며 이건 변해야 한다는 진동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이미 존재한다는 진동을 발산한다. 그 결과 현실은 네가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정확한 주파수를 속삭였기 때문에 휘어진다. 양자적 실현의 역설은 간단하다. 덜 노력할수록 더 많이 반응한다. 더 깊이 존재할수록 더 빠르게 반영한다. 네가 무언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과 정확히 맞추는 것이다. 원하는 삶은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건물이 아니다. 한 번에 한 진동씩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평화와 사랑, 확장에 열려있는 상태다. 그 버전은 멀리 있지 않다. 너와 얽혀 있으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지 네가 그 신호에 맞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 고요를 충분히 신뢰하여 마침내 그 신호를 듣고 느끼고 스스로가 되어버리는 상태다. 변화는 종종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는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오직 너만이 감지할 수 있는 작고 미묘한 선택 속에서 온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는 뚜렷하게 울리는 결심. 나는 준비됐다.
나는 명확하다. 나는 더 이상 벗어난 진동에 머물지 않는다. 이 순간이 바로 시간선이 바뀌는 찰나다. 만약 지금 이 글이 너를 다시 그 명확성으로 데려왔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증거를 기다릴 필요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양자장은 내 신호를 듣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진동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단순히 더 많은 내용을 소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더 깊이 이 에너지를 단내리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선을 쫓지 않는다. 우리가 곧 그 시간선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만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킨다. 결국 이 여정은 삶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호를 바꾸는 이야기다. 신호가 변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네가 보내는 진동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머무는 상태가 결국 내 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속이다. 한 번의 강렬한 영감이 아니라 그 영감을 매일의 존재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는 신호를 세팅하고 낮에는 그 신호로 행동하며 밤에는 그 신호로 잠든다. 이 패턴이 굳어질수록 필드는 더 빠르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진짜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네 몫이다. 다시 과거의 주파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버전의 나로 머물 수도 있다. 둘 다 안전하지만 단 하나만이 네가 진정 원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기억하라. 너는 이미 얽혀 있다. 그 연결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 다만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 그 버전의 너는 늘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호는 계속해서 너를 부르고 있다.